4분의 4박자는 4분음을 한 박으로 하여 한 마디가 네 박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4분의 4박자의 한 마디는 4분음표 또는 8분음표만을 사용하여 이런 모양 또는 이런 모양 같이 구성할 수 있다. 자, 이게 지금 4분음표죠. 4분음표 4개 이렇게 있고요. 4분의 1자리가 4개 있다고 보면 되고요. 8분음표, 8분의 1자리가 2개 있고 4분의 1이 3개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4분음표 또는 8분음표만을 사용하여 4분의 4박자의 한 마디를 구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거를 제가 A라고 할게요. 이 모양을. 그리고 이거 8분음표를 B라고 하겠습니다.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요. 일단 큼직큼직하게 나누는 게 중요해요. 큼직큼직하게 나누고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모양이요. 이 A가 4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겠죠. A만 4개. 그 다음에 A 3개에 B 2개 쓰는 경우. 그 다음에 A 2개에 B는 4개를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A 하나에 B가 6개. 그 다음에 B만 8개.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큼직하게 나눈 거죠. 그쵸? 그리고 나서 여기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세면 됩니다. 자, A만 하는 거는 그냥 한 가지밖에 없죠. A 3개에 B 2개인 경우는요. 이걸 나열하는 방법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그래서 5개, 5팩토리얼 나누기 3팩, 2팩. 5C랑 같죠? 10가지입니다. 요거는요. 6개, 6팩토리얼을 2팩, 4팩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4팩토리얼 약분되고 나면 6 곱하기 5만 남고요. 2도 약분되면은 3, 3, 5, 15. 근데 요거는요, 요거 6개 하나니까 7개. 7팩토리얼을 6팩토리얼. 나누면 7개. 요거는 그냥 하나죠. 이렇게. 그래서 얘를 다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11에 26, 33, 34. 최종 답은 34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개의 본사, 5개의 지사로 이루어진 어느 회사의 본사로부터 각 지사까지의 거리가 표와 같다. 거리가 있고요. 본사에서 각 지사에 A, B, C, D를 지사장으로 각각 발령할 때 A보다 B가 본사로부터 거리가 먼 지사의 지사장이 되도록 5명을 발령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어떤 것을 일렬로 나열하는 것은 일반적인 순열이죠. 이렇게 5팩토리얼 이렇게 되는데요. 순서가 정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A 다음에 소문자로 표현하겠습니다. A, B, C, D, E를 배열하는데 A 다음에 무조건 B가 와야 되는 경우. 순서가 결정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이 A, B를요. 일단 네모 같은 거로 봐. 이렇게 같은 문자 A, B를요. 똑같은 네모라고 일단 볼게요. 네모 2개랑 C, D, E를 배열하는 거. 이게요. 5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돼요. 실제 써보면 이렇게 돼요. 네모, 네모, C, D, E. 또 네모, C, 네모, D, E. 그 다음에 뭐 C, D, 네모 이런 것도 있겠죠? 쓰다 보면 네모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경우의 수가 5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네모 2개가 있죠. 빈 공간 2개에 앞쪽에 A를 쓰고요. 뒤쪽에 B를 써요. 이렇게요. 앞쪽에 A, 뒤쪽에 B. 이런 식으로 쓰면은 맨 처음에 문제에서 요구한 모양이 되오는 거죠. 근데 어차피 이 가지수가 아까 이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일정하게 결정되는 것들, 그거는요, 그것들을 같은 문자로 취급하면은 개수는 똑같이 구해진다는 거죠. 이 개념을 이용하는 겁니다. 지금 A보다 B가 본사로부터 멀다. 그러면 같은 것으로 취급하고요. 그걸 나열을 하면 돼요. 근데 여기가 지금 거리가 50씩 같죠? 자, 요것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 같기 때문에 요것만 이제 이 여사건을 생각해서요. 같아지는 경우 그것만 빼주겠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개념하고 똑같네요. 그쵸? A, B, C, D 5개죠? 요거 2개 갖다가 놓습니다. 갖다가 놓고 배열하는 게 5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그런데 자, 여기서 지금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게 거리가 50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 이렇게 되는 거 있죠. 이렇게 C, D, E. 이 앞쪽에 2개 오는 거는요. 여기도 50m고 50km고 이쪽도 50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안 돼요. 이런 모양만 제외시키면 돼요. 그럼 여기는 마음대로 배열하면 되겠죠? 앞쪽에만 2개가 지금 A, B가 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오고 C, D 배열하는 거는 3팩토리얼. 3팩토리얼만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모양.
5팩 나누기 2팩 빼기 3팩토리얼. 120을 1로 나누면 60이 되겠고요. 60에서 3팩토리얼 6을 빼주면 54. 답은 5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순서가 결정되는 것들은 어떻게 한다? 같은 것으로 본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표와 같이 3개의 과목에 각각 2개의 수준으로 구성된 6개의 과제가 있다. 각 과목의 과제는 수준 1의 과제를 제출한 후에만 수준 2의 과제를 제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어 A, 수학 A, 국어 B, 영어 A, 영어 B, 수학 B 순서로 과제를 제출할 수 있다. 순서가 A를 제출해야지만 같은 국어에서요. A 먼저 해야지만이 국어 B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수학 A를 해야지만이 수학 B를 할 수 있고 영어 A 한 후에 영어 B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순서가 이런 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6개의 과제를 모두 제출할 때 제출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예를 들어 국어는요. 이 국어 안에서만 순서가 결정이 되면 돼요. 이 국어를 제가 A라고 하고 A-라고 하면 A가 먼저 앞에 오고 그 다음에 A-가 와야 되고요. 수학을 B라고 하면 B, B-라고 하면요. B가 온 후에 B-. 영어도요. C라고 하면 C-. 이런 식으로. 그럼 예를 들어서 배열을 한번 해보면 A 한 다음에 A, B, A-, B, B-, C, C-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리고 뭐 A 있고요. B, B- 한 다음에 다시 A-, C, C-. 그래서 A와 A- 여기서만 순서가 결정되면 되는 거예요. 순서만 맞춰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서로 바뀌는 건 상관없지만은 같은 A에서는 순서가 결정이 돼야 되죠. 우리가 이 순서가 결정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순서가 결정이 돼야 되는 거. 예를 들어 A 만약에 B가 있고 CD가 있어요. 근데 A 다음에 B가 와야 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한다? 같은 문자로 취급을 합니다. 같은 문자를 취급해요. 예를 들어 네모라고 한 다음에 네모 2개에 CD를 배열한다. 네모 C, 네모 D.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네모 2개의 앞쪽에 원하는 대로 A가 올고 뒤에 B를 쓰면은 자, 요거가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결정이 되는 때는 어떻게 한다? 2개를 같은 문자로 취급해서 경우의 수를 세면 된다. 그럼 여기서도요, 이 A와 A-가 순서가 이런 식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같은 문자로 취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A 2개, B 2개, C 2개 이걸 배열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배열을 쭉 했을 때 뒤쪽에 만약에 막 A, B, C, A, B, C 이렇게 배열했다고 치면 A 2개 중에 뒤쪽에 있는 요것만 다시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여기도 이런 식으로. 여기도. 그러면 여기서 원하는 이런 배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로 취급을 하면 돼요. 계산은 그냥 순열 6팩토리얼이죠. 6팩토리얼을 같은 게 2개, 2개, 2개 있으니까 2팩토리얼 이렇게 3개로 나누면 되겠죠. 이걸 계산을 해보면요. 6팩토리얼이 6 곱하기 이렇게 120, 5팩토리얼이 120입니다. 5팩토리얼 120 외우고 요거 기준으로 계산하면은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자, 2가 3개 있네요, 이렇게. 4로 약분되면은 이게 4, 3, 12 이렇게 되고요. 2는 얘랑 약분할게요. 90까지. 답이 90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는 국가대표팀이 축구 경기를 시청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전반전 경기를 1대 0으로 이기고 난 후 중간 휴식 시간에 갑자기 철수네 집이 정전이 되어 후반전 경기를 시청할 수 없었다. 다음날 친구들로부터 후반전 경기까지 마친 결과 5대 3으로 우리나라가 대표팀이 승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두 팀이 골을 넣는 순서는 알 수 없었다. 철수는 표 1과 같은 표를 만들어 후반전 경기에서 두 팀이 골을 넣어가는 상황 중 한 가지를 표 2와 같이 적어 보았다. 여기서 이렇게 우리나라 먼저 한 골 넣고 그 다음에 상대팀 넣고 해가지고 쭉 표를 만들어 본 겁니다. 이와 같이 철수가 표 1의 어두운 부분을 완성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럼 1대 0에서 시작해서요. 지금 결과만 5대 3. 결국 우리나라가 4골 넣었죠. 우리나라 넣은 거 A라고 하면요. A 4골 넣고 그 다음에 상대팀은 3골 넣었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잠깐만 이렇게 나란히 순서로 보면 이거 한 가지 경우로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가 먼저 4골 연속 넣고 상대방이 3골 넣고.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 A, B, A, B, A 그 다음에 3개 B도 3개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도 이거 하나. 결국은 뭐냐면요. 요거를 배열하는 거. A 4개와 B 3개를
배열하는 가지수만큼 이 표가 만들어지겠죠. 요거 세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가 되겠죠. 7개. 7팩토리얼을요, 4팩토리, 3팩토리로 나눠주면 됩니다. 계산만 하면 되겠네요. 4팩토리얼 이렇게 나누면 7, 6, 5 이렇게 되겠죠? 3팩토리얼은 6이니까 약분되고 5, 7은 35. 답이 35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총 4주에 걸쳐 서로 다른 종류의 봉사활동 ABC를 반드시 하루에 한 종류씩 다음 규칙에 따라 신청하려고 한다. 봉사활동 ABC를 각각 3회, 3회, 6회 신청하고요. 첫째 주에는 봉사활동 ABC를 모두 신청한다. 첫째 주, 여기 첫째 주죠? 여기는 ABC를 모두 신청해야 됩니다. 같은 요일에는 2종류 이상의 봉사활동을 신청한다. 같은 요일, 월요일에는요, 2종류 이상을 신청을 해야 돼요. 화요일도 마찬가지 2종류. 다음은 봉사활동을 신청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과정이다. 규칙에 따라 봉사활동을 신청하는 경우는 첫째 주에 봉사활동 ABC를 모두 신청한 후 첫째 주를 제외한 3주간의 봉사활동을 신청하는 경우에서 첫째 주에 봉사활동 C를 신청한 요일과 같은 요일에 모두 봉사활동 C를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면 된다. 자, 이게 뭐냐면요. 자, 첫째 주에는 ABC를 모두 신청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BC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면 이게 3, 3, 6이기 때문에 A가 2개 남고요. B도 2개 남고 C는 5개가 남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 이제 나머지 이 자리에 이제 이걸 배열을 하면 되는데 같은 요일에는 2종류 이상의 봉사활동 신청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A는 2개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로 이렇게 다 채울 수가 없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다른 종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C는 5개가 남기 때문에 여기 C, C, C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런 경우는 안 된단 말이죠.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냥 제외하겠다 이거예요. 전체 얘를 마음대로 다 배열하는 모든 경우의 수에서 여기가 다 C, C, C인 경우를 제외하겠다. 그러면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째 주에 봉사활동 ABC를 모두 신청하는 경우의 수는 3팩토리다. 첫째 주에요. A, B, C고 자리 바꿀 수 있죠? 그래서 배열하는 경우가 3팩토리고요. 자, 1의 경우를 했습니다. 자, 봉사활동 A, B, C를 각각 2회, 2회, 5회 신청하는 경우의 수는 가이다. 자, 여기에 이제 나머지가 이제 9자리죠? 9개에 A 2개, B 2개, C 5개를 배열할 거예요. 근데 이 9개의 위치가 다 다른 위치예요. 똑같은 게 없습니다. 월요일에 첫째, 뭐 둘째, 셋째, 넷째 다 다른 위치죠? 이게 그냥 9개가 서로 다른 위치가 있고 여기에 9개를 배열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걸 배열할 건데 A가 2개 같고 B가 2개 같고 C가 5개 같기 때문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봐야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이쪽부터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해간다고 치면은 내가 A, B,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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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렇게 하면은 여기부터 이쪽부터 예를 들어 A, B,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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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이거를 배열하는 건데요. 가지수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에요. 그래서 9개니까 9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 2팩토리 5개니까 5팩토리얼 이렇게 됩니다. 이걸 계산을 해보면요. 5팩토리 이렇게 나누면은 여기가 9, 8, 7, 6만 남겠죠. 5팩토리는 약분되고 그 다음에 이거 2 2개니까 이거 약분되면 4 2가 되겠네요. 2고 18 곱하기 6, 7, 42 곱하면 값이 756이 돼요. 그래서 가에는 756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2의 경우요. 첫째 주에 봉사활동 C를 신청한 요일과 같은 요일에 모두 봉사활동 C를 신청하는 경우. 여기 다 C를 신청하는 경우. 그럼 C를 다 이렇게 했다고 봐요, 이렇게. 그럼 C 3개를 더 썼죠. 지우고 나면 이 나머지 6자리에 A 2개, B 2개, C 2개를 배열하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에요. 6개니까 6팩토리에 2개씩 똑같죠? 2팩, 2팩, 2팩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90까지가 돼요. 그래서 나는 90까지. 그래서 경우는 3팩 곱하기 요거에서 뺀 거 하면 답이 됩니다. 위에 가나의 알맞은수 PQ라고 할 때 P 플러스 Q 756과 90을 더하면 846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사회봉사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매일 운영하고 있다. 1시간짜리, 2시간짜리, 3시간짜리, 4시간짜리가 있습니다. 철수는 이 사회봉사센터에서 5일간 매일 하나씩 그랬어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5번의 봉사활동 시간 합계가 8시간이 되도록 아래와 같은 봉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려고 한다. 작성할 수 있는 봉사활동 계획서의 가지수를 구하시오. 5일간 해야 돼요. 5개를 선택해야 되고요. 합이 8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럼 4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나눠야 되는데요. 가지수를 나눌 때, 기준을 잡을 때 일단 큰 거, 얘를 기준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처음에 4시간짜리 쓰는 경우 볼게요. 4시간을 하면은, 그 다음에 5일간 해가지고 8시간이 되려면 나머지는 다 1시간짜리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야지만이 8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 있고요. 이제 큼직큼직하게 나누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시간 더 이상 없고요. 3시간짜리를 해요. 3시간 하면 6이니까 벌써 111 해도 넘어가죠? 그러면 될 수 있는 게 2. 그럼 5, 6, 7, 8 이런 게 가능하겠죠. 그리고 3, 1은 없고요. 그 다음에 2시간 하면 6시간에 7, 8 이렇게. 이거밖에 없겠네요. 보니까 이렇게 크게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각각을 경우의 수로 세면 되겠죠. 자, 이 경우는요, 이건 경우만 나눈 거고, 순서대로 배열을 해보겠습니다. 4 하나에 1이 4개이기 때문에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에요. 하나, 둘, 셋, 넷, 5개. 5팩토리얼 나누기 4개, 4팩토리얼. 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4가 있을 수 있는 위치죠. 하나, 둘, 셋, 넷, 5군데. 5,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요, 자, 1, 3개, 2, 3. 전체가 5개. 5팩토리얼 나누기 같은 거 3개 있죠? 3팩토리얼. 3 나누면 5 곱하기 4, 20. 이렇게 되고요. 요 가지수는요, 5팩토리얼 나누기 3팩토리, 2팩토리. 5C랑 같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되겠죠. 최종 답은 35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림과 같은 바둑판 모양의 도로망이 있다. 갑은 A에서 C까지 굵은 선을 따라 걷고 을은 C에서 A까지 굵은 선을 따라 걸으며 병은 B에서 D까지 도로를 따라 최단 거리로 걷는다. 갑을병 세 사람이 모두 만나도록 병이 B에서 D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단 갑을병은 동시 출발하고 같은 속력으로 걷는다고 가정한다. 갑과 을이요. 여기서 같이 출발해서요. 갑니다. 같은 속력으로 가면 자, 어디서 만날까요? 만나는 게 가운데서 만나겠죠? 이렇게 보면 가운데가 요쯤이 되겠죠. 그렇죠? 하나, 둘, 셋, 네 개 반. 하나, 둘, 셋, 네 개 반. 그렇죠? 여기. 이렇게. 그럼 병은 B에서 출발해서 D까지 가는데 여기서 같이 만나야 되기 때문에요. 여기서 출발해서 일단 요 지점까지는 무조건 와야 되겠죠? 여기서 위로 가고 여기서 또 D까지 가야 될 겁니다. B에서 요 지점까지 가는 거. 그리고 여기는 외길이에요. 곱하기 1.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곱해주면 되겠죠. B에서 이 지점까지 가는 거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쪽으로 2개, 위로 2개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구할 수 있죠. 길체 정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보면 하나, 둘, 셋, 4개를 2개로 나눕니다. 2팩, 2팩. 이쪽 가는 길을 A라고 하고 B라고 하면 A 2개와 B 2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로 가는 건 곱하기 1입니다.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요. 여기서 일로 가는 거 여기랑 모양이 똑같죠? 이거 똑같이 4팩토리얼 나누기 2팩 2팩. 4팩토리얼 2팩 2팩을 나누면요. 이거 4 곱하기 3 이렇게 되고요. 2로 나누면 2, 3, 6. 6 곱하기 6 해서 답은 36이 됩니다. 그리고 숫자 쓰는 것도 있죠? 보여드리면 1, 1, 1. 자, 요 지점이 1, 요 지점은 2개 더해서 2, 요 지점은 요거랑 더해서 3. 요 지점은 밑에서 올라오는 것만 있죠? 1, 요 지점은 이렇게 2개 더해서 3, 요 지점은 2개 더해서 6.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길이 6가지.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 가는 것도 6가지. 곱하면 36.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표평면 위에서 상하 또는 좌우 방향으로 한 번에 1만큼씩 움직이는 점 P가 있다. 이때 원점을 출발한 P가 6번 움직여서 최종 위치가 1,3이 되는 경우의 가지수를 구하시오. 여기서 출발해서요. 한 칸씩 가서요. 여기 도착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고요. 이렇게 가면은 도착하겠죠. 근데 이거는 하나, 둘, 셋, 네 번 만에 간 거죠. 6번 움직여서 최종 위치가 여기 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4번 갔다가 5번 갔다 다시 6번째 돌아와서 6번 이렇게 되는 이것도 하나의 가지수가 되는 거예요. 일단 1에서 3까지 가려면은 오른쪽으로 한 번은 가야 되고요. 위쪽으로는 3번을 가야 되겠죠. 자, 얘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자, 그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 오른쪽으로 가는 게 있으면요. 왼쪽으로도 한 번 더 가줘야지만이 같이 있어야지만이 최종 위치가 1,3이 되겠죠. 만약에 위로 가는 거 있으면 아래로 가는 것도. 기본적으로 얘네 있어야 되는 거고요. 추가가 된다면 이런 것들이 더 추가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가지수를 보면은 요거 하나 이렇게 3번 쓰이고요. 일단 순서는 지금 생각한 거 아닙니다. 종류만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게 하나가 들어가면 반대로 가는 것도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요거에 또 다른 가지수는 요거 두 개도 쌍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위에 게 하나 있으면 아래로 내려간 것도 하나 있어야 됩니다. 크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배열을 하면요, 이제 여기 봐도 되고 뭐 A, B, C, D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됩니다. 뭐 오른쪽 A, 왼쪽 B, 위로 C, 아래로 D. 그러니까 표현법은 편하신 대로 하면 돼요. 요거를 보면은 자, 전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6개를 배열합니다. 자, 순열인데 같은 게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오른쪽으로 가는 게 2개가 똑같죠. 2팩토리 이렇게 나눠주고요. 위로 올라가는 거 3개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3팩토리. 이렇게 될 거고요. 이 아래쪽도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6팩토리얼이고요. 오른쪽 가는 거 하나밖에 없고요. 위로 가는 게 4개죠. 4개. 4팩토리얼. 밑으로 가는 거 하나. 그래서 6팩을 4팩 나누면 되겠네요. 그리고 두 가지를 더하면 되겠죠? 계산을 해보면 6팩토리 6, 5, 4, 3, 2, 1은 얘가 사라지고 이렇게 2도 하나 약분시키면 2, 2, 5, 10에 6 곱하면 60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거 4팩토리 이렇게 나누고 나면 6 곱하기 5만 남죠? 5, 6, 30. 그리고 두 개 더하면은 90까지. 이상입니다. 직사각형 모양의 잔디밭에 산책로가 만들어져 있다. 이 산책로는 그림과 같이 반지름이 길이 같은 8개가 서로 외접하고 있는 형태이다. A지점에 출발하여 산책로를 따라 최단거리 B지점에 도착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여기서요, 출발해서 여기를 가는 최단거리 문제입니다. 최단거리 문제, 알고리즘 좀 보면요. 최단거리 문제도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인데요. 이 최단거리 문제 이렇게 푸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숫자 쓰기하고 중간 지점 잡아가지고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직사각형 모양이 잘 만들어지면요. 잘 만들어지면 이렇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요 방법으로 푸는 게 쉽고요. 중간 지점 찾아서라도. 그리고 만약에 못 가는 지점이 많거나 문제가 좀 복잡하던가 그러면 숫자 쓰는 게 오히려 편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걸로 풀 때가 편할 때가 많아요. 이 문제도요. 자, 여기서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이 딱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숫자 쓰기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1부터 출발해서 쓰는 거예요. 여기 도착할 수 있는 게 1 되겠죠. 그리고 이쪽 도착할 수 있는 것도 1. 그 다음에 이쪽 도착하는 거는 이렇게 오는 거랑 이렇게 오는 거예요. 두 개 더해서 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는 못 가요. 이렇게 가서 최단거리를 하면 1로만 가야 돼요. 이렇게. 계속 가서 1.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볼 수 있냐. 어차피 여기는 곡선 모양이긴 하지만 여기서 1로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선을 연결시켜 보면은 그냥 이렇게 사각형 모양 연결된 걸로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요게 우리가 더 익숙하니까 이걸로 좀 바꿔놓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차피 이쪽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최단거리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는 가면 안 되는 지역이고요. 이쪽도 가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숫자를 써볼게요. 숫자를 쓸 때는 이럴 때는요. 이쪽 라인을 따라서 쭉 쓰던가 또는 이쪽 세로 라인을 따라서 이쪽 라인 따라서 쭉 쓰면 보통 편합니다. 그래서 1, 1, 1 여기까지 1 이렇게 되고요. 이쪽 라인 따라가 볼게요. 1, 2 여기가 3 여기는 요거랑 요거랑 더해서 4
여기는 여기서 오는 것만 있으니까 4. 요 지점은요, 이쪽에서 오는 것만 있으니까 2. 자, 요 지점은, 그러니까 원리는 간단해. 이거 뭐냐면요, 숫자 쓰는 거. 원리 요 점에 도착하는 것들을 다 더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 올 수 있는 게 이쪽에서 오는 거랑 이쪽에서 오는 거죠. 요거 두 개를 더하면 되는 거예요. 5. 이게 원리예요. 아주 간단해요. 요 지점은 4 더하기 5에서 9. 요거는 9에 4 더하면 13. 요 지점은 여기서만 오니까 13. 요 지점은요, 여기서 오는 거 5. 자, 요 지점은 두 개 더해서 14. 여기 두 개 더하면은 27. 요거는 두 개 더하면 40. 최종 답은 40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림과 같은 모양의 도로망이 있다. 지점 A에서 지점 B까지 도로를 따라 최단 거리로 가는 경로의 수를 구하시오. 경우의 수요. A에서 B까지 가는 거예요. 자, 모양이 뭐 직사각형 모양 잘 안 만들어지죠? 자, 이런 경우는 우리 최단 거리 문제 중에서 이 숫자 쓰기. 자, 요 방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터 써요. 1, 여기 1, 1, 1, 1. 자, 아래줄 씁니다. 요 지점 1, 요 지점도 이렇게 오니까 1. 요 지점은요, 이렇게 오는 거. 그러니까 원리가 간단해요. 요 지점 오는 거는요, 그 전에 올 수 있는 것들을 다 더하면 되는 거예요. 1, 1 해서 2 이렇게요. 요 지점도 2, 요 지점도 1 더하기 2니까 3, 요 지점 더하면 4, 요 지점은 여기서만 오죠? 4, 요 지점은 요거랑 요거랑 더해서 5. 그 다음에 요 지점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요. 이렇게 5. 그 다음에 요 지점이요, 요것도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어차피 1 이렇게 되고요. 요 지점은 여기서 오는 거니까 1. 그 다음에 요 지점은 요거 두 개 더하니까 3. 요 지점은 여기서만 오는 거니까 3. 요 지점도요, 이쪽에서만 올 수 있죠? 3. 요 지점은요, 이렇게 두 개 더해서 7. 요 지점은 여기서만 오니까 7. 자, 여기 지점은 이렇게 더하면 10인데 어차피 일로는 못 가죠? 그쵸? 최단 거리기 때문에 어차피 이쪽으로는 못 가는, 여기도 못 가는 지점인 거죠?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또 1. 요 지점은 두 개 더해서 4 더하면 7 더하면 14. 최종 답이 14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림과 같은 직선 도로망이 있다. 5개의 지점 PQ, RS, T 중 어느 한 점도 지나지 않고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최단거리로 갈 수 있는 모든 경로의 수를 구하라. 최단거리 문제고요. A에서 B까지 가는데 여기 못 가죠. 그럼 맨 처음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는데 모양이 똑같죠. 이쪽이나 이쪽이나 대칭성이 있습니다. 이쪽이나 이쪽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요. 이 한쪽만 구한 다음에 곱하기 2 하면 될 거예요. 개수가 똑같이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최단거리 문제 보시면 최단거리가요. 숫자 쓰기가 있고 중간 지점이 있는데 장애물이 많을수록 이 숫자 쓰기가 더 쉽습니다. 숫자 쓰기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부터요. 자, 맨 처음에 제 아랫줄 1층이라고 하면 1층 써보면요. 1, 1, 1, 1, 1, 1 이렇게 되고요. 요 지점은 여기서 올라오는 것만 있죠? 1. 요 지점은 여기서 오는 거랑 여기서 오는 거에서 이렇게 더하면 돼요. 2 더하면 3, 4, 5 이렇게 될 거고요. 요 지점은요. 밑에서만 올라올 수 있습니다. 2. 요 지점은 이제 여기서 오는 거 있고 여기서 오는 게 있으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되겠죠? 더하면 5, 4 더하면 9 이렇게 또 5 더하면 14. 요 지점은요, 아래에서 올라오는 거 5만 있고요. 이제 5와 9 더하면 14, 더하면 28. 요 지점은요, 밑에서 올라오는 것만 있으니까 14고요. 요 지점은 두 개 더하면 되겠죠? 42. 여기도 이렇게 올라오는 거 42. 이쪽도 이렇게 똑같이 대칭성에서 이거 42. 이거 두 개 더하면은 84가 최종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림과 같이 바둑판 모양의 도로망이 있다. 교차로 P와 교차로 Q를 지날 때에는 직진 또는 우회전은 할 수 있으나 좌회전은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때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최단거리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최단거리 문제입니다. A에서 B까지 가는 거고요. 최단거리 알고리즘 좀 보겠습니다. 최단거리 두 가지가 있죠. 숫자 쓰기 하고 중간 지점 잡아가지고 이 순열 같은 것으로 문제 푸는 게 있는데요. 좀 복잡해질수록 어려워질수록 숫자 쓰기 이게 더 효과를 발휘해요. 숫자 쓰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볼 때요. 자, 요 길이죠.
여기서부터 1부터 시작해서 여기 1, 1, 1, 1, 1 이렇게 되고요. 요 지점, 여기 밑에서 올라오는 거 하나밖에 없죠. 요 지점은 여기서 오는 거랑 여기서 오는 거 2. 여기는 3. 자, 여기를 잘해야 돼요. 이 조건이 좀 복잡하잖아요. 이럴 때는요. 여기를 보류시키세요. 이렇게. 여기가 3, 1, 4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 4가 다른 쪽으로 갈 때 영향을 미쳐요. 왜냐면 직진은 뭐 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직진 우회전은 할 수 있는데 좌회전은 안 되기 때문에요. 얘를 일단 보류를 시킵니다. 보류시키고 여기 지점 이제 해볼게요. 여기 할 때 밑에서 올라오는 거 이렇게 하나 있죠? 하나 있고 이쪽에서 오는 게요. 여기서 직진해서 올 수도 있고 우회전해서 올 수도 있어요. 그걸 다 고려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직진 또는 우회전을 할 수 있으나 좌회전을 할 수 없다 그랬죠. 여기서 직진해서 오는 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3은 가능하고요. 여기서 우회전해서 오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요거 3하고 더하기 1 더하기 밑에서 올라오는 거 1 해서 5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더하면 6 되겠죠. 여기도 밑에서 올라오는 거 1이고요. 자, 여기도 해볼게요. 자, 요 지점, 여기도 보류시켜 놓고 요 지점 보겠습니다. 여기서 직진해서 오는 거 가능하고요. 1. 여기서 우회전도 가능하죠. 2. 밑에서 올라오는 거 가능하죠. 요거 3개 다 더한 거. 6이 됩니다. 자, 요 지점은요. 보세요. 여기서 오는 거 일단 가능하고요. 자, 여기서 올 때는 여기서 이렇게 좌회전하는 거가 있는데 좌회전은 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세면 안 돼요. 자, 요거는 안 되는 거. 이렇게 가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서 여기서 이렇게 직진해서 가는 거는 이건 가능하죠. 그래서 이 6과 여기 1 요것만 더해줘야 돼요. 여기서 좌회전하는 거는 세면 안 됩니다. 6 더하기 1에서 7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두 개 더해서 12, 6 더하면 18, 여기는 1. 자, 이제 요 지점 또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오는 거 가능하고요. 자, 이쪽에서 좌회전해서 가는 건 안 되죠. 좌회전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직진해서 올라가는 건 되죠. 그래서 요 1과 요 2만 더해줘요. 3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좌회전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은 문제마다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지금 그걸 해결하는 거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장애물 넘어가는 방법이요. 조건이 까다로운 것들. 자, 여기는 3 더하기 6 하면 9. 이렇게 하면은 16. 더하면은 28. 더하면은 46. 그래서 답이 46이 됩니다. 자,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이 전체에서 이거 반대, 좌회전해서 가는 경우만 빼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체 가는 경우의 수에서 전체 가는 경우 예를 들어서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 위로는 3개. 그러니까 일로 5개가 있고요. 위로 3개 가니까 이거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보면 8팩토리얼 나누기 5팩, 3팩 되겠죠. 자, 여기서요. 안 되는 거 빼볼게요. 자, 안 되는 게 아까 요거 안 됐죠. 그쵸? 이거 좀 지우고 볼게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보여드리면 둘 다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여기서 안 되는 게 이렇게 가는 게 안 됐어요. 다른 건 다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여기까지 오는 거, 한 가지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여기 안 되고, 여기서 일로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 이것도 한 가지. 그래서 일로 이렇게 가는 게 좀 한 가지가 안 돼요. 한 가지 빼주고요. 그 다음에 저 여기서 안 되는 게 여기서 좌회전, 이렇게 가는 게 안 됐어요. 아까. 이렇게 되는 거. 좌회전. 그래서 이 지점에서 여기까지 가는 거, 막 직접 세도 되죠. 하나, 둘, 세 가지고, 또는 이것도 얘처럼 계산하면은 3팩토리얼 나누기 2팩, 1팩. 여기까지 도달하는 게 여기서 일로 가는 게 3가지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지점에서 여기까지 도착하는 것도 3가지. 3 곱하기 3에서 9가지. 이것도 빼줍니다. 그럼 똑같이 46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거는요, 만약에 P가 있고 바로 옆에 Q가 있거나 이렇게 붙어 있고 그러면 상당히 좀 빼야 되는 게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맨 처음 설명드린 거 있죠? 직접 숫자 써서 하는 거. 이게 더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남학생 4명과 여학생 3명을 3개의 모둠으로 나누려고 할 때 3개의 모둠으로 나눕니다. 모둠에 남학생과 여학생이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3개의 모둠으로 나누는데요. 1명 이상씩 포함해야 되고 여학생은 3명밖에 없죠. 여학생을 먼저 하나씩 넣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모둠이 3개가 있습니다. 자, 여학생을 제가 대문자 A, B, C라고 할게요. 그럼 A가 1명 들어가고 B, C.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남학생 4명만 넣으면 돼요. 남학생을 제가 A, B, C, D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적어도 1명씩은 들어가야 되니까 어딘가에는 2명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 4명이
자, 어딘가는 2명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그 2명을 먼저 선택을 해줄게요. A, B가 될 수도 있고 A, C. 그냥 세보면 A, B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넷, 다섯, 여섯 가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A, B가 이렇게 2개 묶고요. C, D 이렇게 쭉 하면 이게 전체가 6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6 곱하기 그 다음에 요 세 덩어리를요. 여기 분배해 주면 돼요. 그럼 이 A, B가 갈 수 있는 곳이 3군데. 그럼 C는 이걸 관계를 못 가기 때문에 얘는 이제 2군데, 얘는 1군데. 3 곱하기 2 곱하기 1. 즉 3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답은 36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4개고 이거를 뭐 2개 하나하나 나오니까 몇 가지 안 되니까 직접 이렇게 6가지인 거 세도 되고요. 원래는 이게 분할 분배 문제라고 해서요. 좀 예를 들어 드리면 좀 어려운 걸로 A, B, C, D, E, F 뭐 이렇게 있어요. 6개죠. 6개를 G까지 떨을까요?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가 있는데 얘를 셋, 둘, 둘로 이렇게 나눈다 이거죠. 만약에. 그럼 이게 분할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는 방법이요. 전체가 7명이죠. 7명 곱하기 1개 7C 3. 먼저 3명을 선택을 해요. 7개 중에서 3개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4개 남은 것 중에 2개를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2개 중에 2개 이건 안 써도 돼요. 자, 이렇게 되는데 얘가 지금 2개 똑같잖아요. 이렇게 이게 자리를 바꿔도 같은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걸 2팩토리얼 이렇게 나눠줍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이제 분할 문배가 되는 거예요. 분할 문제.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분할로 표현한다고 치면은 4C 맨 처음에 2개죠. 4C2 곱하기 2C1 곱하기 1C1 나누기 자, 이걸 둘 하나하나로 분할하는 거기 때문에요. 똑같죠? 1, 2개가 똑같으니까 2팩토리로 나눠줍니다. 이걸 계산하면은 이게 6 되는 거예요. 6. 이게 원래는 일반적인 풀입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센 거고요. 이상입니다. 놀이공원의 대관람차는 한 차량당 최대 탑승 인원이 5명이고 안전을 위하여 어린이들은 반드시 어른 1명 이상 동반하여 탑승해야 된다. 어른 1명 이상 동반해야 됩니다. 어른 3명과 어린이 5명이 비어있는 서로 다른 8대의 차량 중 2대의 차량을 선택하여 탑승하는 방법의 수를 n이라고 할 때 10분의 n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 문제를요, 접근을 할 때 어떻게 접근을 할까? 먼저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8개 중에서 2대의 차량만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른과 어린이를요, 일단 분할합니다. 분할. 2개로 분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분배한다. 분할 분배 문제로 접근을 해 가겠습니다. 먼저요, 분할을 해볼게요. 어른이 3명이죠. 지금 2개로 분할을 해야 돼요. 2군데만 이렇게 타기 때문에 2개로 분할할 건데 어른을 A, B, C라고 할게요. 3명을. 그러면 어른은 적어도 1명씩은 타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3명이 1명, 2명 이렇게 타야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 A 한쪽에 타고요. 나머지 B, C는 한쪽 이렇게. 그리고 B가 타고 예를 들어 A, C, C, A, B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근데 같은 상황이에요. 요거 하다 보면 요걸 계산하면요. 가지수만큼 얘도 똑같이 나올 거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대칭성이라고 합니다. 대칭성이 되기 때문에요. 요 경우만 한 다음에 곱하기 3 하면 되겠죠. 3 곱하기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만 해볼게요. 자, A, B, C라고 하고요. 자, 어린이 5명을 또 나누면 되는데 정원이 5명까지만 탈 수 있죠. 예를 들어 한쪽에 5명, 이쪽은 다 탈 수가 없고요. 어린이가 4명, 1명 이렇게 타던가요. 이쪽에 3명, 2명, 이쪽에 2명, 3명. 그리고 1명, 4명은 안 되겠죠. 여기 6명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린이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린이를 이것도 원래는 분할 분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른이 지금 벌써 나눠놨죠. 나눠놨기 때문에 그냥 요 어른에 타는 학생만 뽑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린이만. 그러면 5명 중에 4명만 선택해주면 돼요. 5, C, 4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는 자동으로 일로 가는 거예요. 여기는 5명 중에 3명. 5C 3. 여긴 2명만 뽑으면 되겠죠? 5C 2. 그래서 어린이를 우리가 분할해가지고 어린이 분배까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어른이 있는 위치에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5C4 5가 되고요. 5C1과 같으니까 5C3은 10입니다. 5C2도 10. 그래서 여기 25가지가 나와요.
25가지 이렇게 합니다. 는 해서 여기에 25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분할하는 방법이 아까 이 대칭성에서 3 곱하기 들어갔죠. 3 곱하기 25 이 분할하는 방법이고요. 분배 두 개로 분할을 했죠. 그 다음에 이 관람차가 8개이기 때문에 8개 중에 두 군데를 선택해서 넣으면 되는데 순서가 있죠. 관람차는 다 다른 거기 때문에 8P2가 됩니다. 요거를 계산하면은 n값이 되는 거고요. 10으로 나누면 되겠죠. 10분의 3 곱하기 25 곱하기 8P는 8 곱하기 7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요. 약분 5로 나누면요. 5, 25, 2가 되고요. 이렇게 나누면 4. 4, 5, 20에 3 곱하면 60이고요. 7 곱하면은 420. 최종 답은 420이 됩니다. 이 문제는 분할, 분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림과 같이 6개의 빈칸에 2의 제곱, 2의 세제곱해서 2의 6제곱까지 6개의 수를 하나씩 써 넣으려고 한다. 1열, 2열, 3열의 숫자들의 합을 각각 A1, A2, A3라고 할 때 이런 부등식을 만족시킨다. 자, 이렇게 되도록 하는 빈칸을 채우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1열의 합, 요 합이 A1입니다. 여기가 A2, 여기 A3예요. 근데 이 합이 커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두 개 더한 게 이거 두 개 더한 것보다 이게 커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여기서 숫자들을 한번 볼게요. 여기 2, 이건 4, 8, 16 이렇게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요 8을 기준으로 보면요. 요거보다 작은 것들. 요거 아무리 더해도 8보단 작죠. 그죠? 그리고 16을 기준으로 보면요. 16보다 작은 것들도 두 개를 아무리 선택을 해도 16보다 큰 수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요. 제일 큰 거 2의 6제곱이 있죠. 자, 2의 6제곱이 자, 여기 있어야 돼요. 왜냐면 여기 있으면요. 나머지 두 개를 더해서 여기보다 작은 것들 요거 32, 64죠. 32하고 16 더해도 64가 안 되기 때문에 가장 큰 이 2의 6제곱 64는 이 오른쪽에 3열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짝은요. 이제 제일 큰 게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들어가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2의 제곱, 2의 세제곱, 4제곱, 5제곱, 6제곱 있을 때 이 6개를요, 이렇게 열로다가 두 개로 나눠보면요. 만약에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를 나누기만 하면 이 중에서 제일 큰 게 있는 2의 6제곱이 있는 거는 무조건 3열로 가야 될 거고요. 또 나머지 두 개 중에서 가장 큰 게 있는 게 2열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쪽 1열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접근을 해갈 때 분할 분배 문제로 간다. 이렇게. 분할 분배요. 자, 요걸 이용을 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개죠. 6개를 둘로 분할해 보겠습니다. 분할하면요. 맨 처음에 6시 2가 되고요. 두 개 선택하고 그 다음 나머지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고 그리고 2개 중에 2개 선택을 했는데 똑같은 게 생기죠. 겹치는 게 생겨요. 둘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똑같은 이 3개가 자리 바꾸는 게 다 똑같습니다. 3팩토리얼이 똑같아져요. 자, 이걸로 나누면 이 부분이 분할 문제가 된 거고요. 분할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배를 하는데 분배는 자동으로 될 거예요. 가장 큰 게 3열에 들어가고 그 다음 큰 게 2열 들어가고 그 다음 큰 게 1열에 들어갈 겁니다. 그 안에서 이제 이 위아래로는 자리 바꿀 수 있겠죠. 두 가지. 이것도 자리 바꿀 수 있는 거 두 가지. 이렇게 자리 바꾸는 거 두 가지. 2의 세제곱이 곱해지면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요. 6C 15가 됩니다. 그리고 4C는 6이고요. 2C는 1, 3팩토리얼은 6 곱하기 2의 세제곱 8. 그래서 6 이렇게 나눠지고요. 15 곱하기 8 하면 120이 되겠습니다. 자, 답이 이렇게 되고요. 다른 방법 좀 설명드리면 일단은요. 이걸로 가는 게 좋긴 해요. 우리 이 경우의 수 문제 조금 설명을 드리면 특징을요. 이 단원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경우의 수는요. 푸는 방법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학생마다 다 접근해가는 방법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본인만의 생각으로 다 다르게 풀면요. 이 경우의 수 문제는 끝없는 학문이 돼요. 아무리 많이 해도 몇 년 동안 공부를 해도 자신감이 잘 안 붙습니다. 경우의 수에 자신감을 붙기 위해서는 큼직하게 지금처럼 유형을 나눠가지고요. 지금처럼 제가 이렇게 분할 분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했을 때 분할 분배를 떠올리고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 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렇게 순열의 이름 배운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떠올려서 이거에 대응되는 게 있으면 이걸로 먼저 푸는 게 좋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을 이용해서 풀고요. 예를 들어 우리 그 알고리즘 판 같은 게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걸로 접근을 해가는 게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걸로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이게 안 떠오르면, 이게 문제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새로운 방법, 어떤 도전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가야지 경우의 수를 정복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문제마다 다 새로운 방법으로 풀려고 하면요, 자신감이 안 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요, 지금 분할 분배로 제가 풀었지만 분할 분배 안 해도 돼요. 만약에 지금처럼 2의 6제곱 있는 게 어차피 제 오른쪽에 올 거잖아요. 그럼 짝을 지어요. 짝을 지을 수 있는 게 이렇게 얘랑 짝 지을 수도 있고요. 이쪽 3열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있겠죠. 다 다섯 가지가 짝을 지어졌어요. 그럼 어떤 거랑 이렇게 지어졌다고 이렇게 쳤어요.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또 나머지 4개 중에서 가장 큰 게 있는 게 어차피 2열로 갈 거죠. 그럼 2열을 결정하는 게 예를 들어서 그 중에 가장 큰 거 하고요. 이렇게 가장 큰 거 하고 나머지 또 3개 중에 짝을 지어주면 되겠죠. 곱하기 3 이렇게요. 그래서 짝을 만약에 이렇게 지었어요. 이 곱하기를 쓴다는 거는요, 계속해서 대칭성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곱하기를 쓰는 겁니다. 감각도 좀 길러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2개는 자동으로 짝이 되겠죠. 이렇게 짝이 돼서 1열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5 곱하기 3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분할하는 게. 그리고 여기 서로 바뀌는 거 2가지씩 곱하기 2에 3승 들어가는 거는 똑같겠죠. 요 값이요, 요 값이 계산하면 15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계산해도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계산하다 보면 아까처럼 모든 문제를 다 이런 식으로 새롭게 접근해가서 풀려고 하는 거 보면 수학이 끝없는 학문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만의 그 알고리즘판 일단 이런 걸로 접근을 해 가고요. 그리고 나서도 안 풀릴 때 그런 도전 정신을 하는 거예요. 이런 능력 상당히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모든 문제를 이렇게 풀면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상위권 학생으로 갈수록요, 이 경우의 수가 상당히 어렵게 느껴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려고 하다 보면 새롭게 본인만의 생각으로 풀려고 하다 보면은 끝이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